자, 세 번째 코너입니다. 이번 달 공짜 게임 뭐 나와요? 제가 댓글에서 말했던 건 정확히는 작품으로 많은 돈이 모였으니 이것도 사볼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참고를 불러서 죄송할 건 없어요. 죄송할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거를 이제 2부 마지막 코너에 한다고? 이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깜짝 아니, 내 놀랐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그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쵸.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농담삼아 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이 됐는지 아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번 달에 나오는 공짜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별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핫휠 언리시드입니다. 핫휠 언리시드가 사실 이게 핫휠 그 제품의 장난감이죠. 그 네. 제품의 미니카. 미니카의 라인업인데 네. 그쪽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레이싱 게임이고요. 네네. 이쪽 장르 자체가 레고 이거 포르자 호라이즌하고도 핫휠 네, 핫휠하고 콜라보 해서 했었으니까. 했던 거 있는데 특유의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차량하고 다르게 이거 장난감 되게 괜찮아요. 장난감 차량이니까 네. 여러 가지 물리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가볍게 들어간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드리프트하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차량하고는 다르거든요. 바닥 레이싱도 당연히 미끌미끌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좀 특유의 재미가 있는데 너무 가벼워서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으니까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인저스티스 2입니다. 네, DC 쪽 계열로 영웅들이 나와서 싸우는 게임이죠. 네. 당연히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이런저런 것들 나오는 거고요. 스토리 모드가 있긴 한데 이게 한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도록 하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영어라도 이제 귀찮죠. 한글화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의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좀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은 어차피 이걸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대전 게임인데 일본식 대전 게임들에 적응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시스템이 생소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조작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안 해보셨던 분들이면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슈퍼맨 영화가 돌아온다 그래서 헨리 카빌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게임입니다. 크라이시스 윙입니다. 자, 이거 엄청 특이한 게임인데, 야, 그래픽만 이 화면만 봐도 특이한데? 네. 자, 그래픽 감각이 딱 그 슈퍼미컴이나 메가드라이브 시절. 딱 그날이 오면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긴 합니다. 80년, 그날이 오면은 아니고, 그거는 이건 세로 다르고. 베이스니까 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게임이 뭐 이런 종스크롤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수진이라든지, 타수진이랑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해골 마크도 좀 보면 타수진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80년대에서 한 90년대 초반 스타일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탄막 슈팅에 좀 적응이 돼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탄막 슈팅에 익숙한데 이건 딱 옛날 그 느낌 그대로의 게임이라. 그러니까 탐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렇지. 옛날 슈팅 게임들 한계상 80년대 오락실 게임들이 그렇죠.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라서 그냥 가볍게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한 번쯤 즐겨보기는 괜찮은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슈퍼핫입니다. 자, 슈퍼핫. 이거 뭐 이미 그 게임 패스에서도 무료로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개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FPS잖아요. FPS긴 한데 사실은 퍼즐 게임이죠. 그렇죠. FPS에 탈을 쓴 퍼즐 게임이고 시간이 흐를 때 내가 움직일 때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물론 이제 안 움직이고 있어도 미세하게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흐른다라는 그 컨셉을 이용해서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내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적을 다 무찌르는 적의 공격을 피하고 실제로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최적의 루트를 찾아가는 거의 그런 퍼즐 게임인 게임이죠. 약간 독특한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카탈로그입니다. 디럭스와 네. 스페셜이라서 즐기실 수 있는. 자, 첫 번째 게임은 GTA 바이스 시티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일단 게임 카탈로그에 굉장히 게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확실히 플스 쪽도 라이벌이 있으니까 게임 패스라는 라이벌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을 좀 쓰는 걸로 신경 보이고요. 쓰는 거지. 그렇죠.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자, GTA 트릴로지로 해서 GTA 3, GTA 바이스 시티, 산안드레아스까지 세 개가 묶어가지고 작년에 출시가 됐었는데 네. 개판으로 만들어진 부분 때문에 최적화 멋같이 만들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죠. 자, 그렇죠. 그런데 산안드레아스는 이미 게임 패스에 처음 출시와 동시에 무료로 풀렸었고 네. 바이스 시티가 PS, 그러니까 플스 플러스 쪽 게임 카탈로그에 올라왔고요. 이제 GTA 3만 나오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 돈 주고 사긴 좀 아깝거든요. 네. 자, 이거 바이스 시티도 좀 해보긴 했는데 1시간 하니까 더 못 해먹겠어요. 이게 그 해상도만 좋아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한글화가 됐다는 부분. 그쵸. 공식 한글화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기본 시스템 고객 자체가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해요. 물론 운전이라든지 아이템 쓰는 거라는 이런 것들이 GTA5 스타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하기는 조금 약간 괴로운 옛날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자, 뭐 말이 필요 없죠. 어쌔신 크리드의 최신작 바로 앞에작 오디세이 신화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이었던 오디세이고요. 네. 오리진이 지난달에 풀렸었나요? 지난달에 풀렸나? 지난달에 풀렸었죠. 네, 풀렸는데 이제 오리진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면 지금쯤 엔딩 봤을 테니까 이제 오디세이로 넘어가면 됩니다. 신화 3부작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잘 만든 네. 작품이죠. 네. 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3 리마스터입니다. 네, 3 리마스터고요. 이게 뭐 샀을 때 골드에 같이 끼워줬더라. 무슨 그걸로 끼워서 받기는 받았던 저 게임인데.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우리 사시고요. 말해요. 자, 어쌔신 크리드 3인데 약간 낀 느낌으로 약간 애매했던 작품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쌔신 크리드 2가 워낙 잘 만든 명작이었고 3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좀 바뀌면서 현실 스토리하고도 좀 약간 산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말은 많았지만 나름대로 괜찮았던 게임인데 리마스터는 됐는데 이게 리마스터면 몇 프레임으로 돼야 되죠? 60프레임으로 나와야죠. 자, 근데 이게 30프레임이었거든요. 지금도 30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바랄라 얼티에 아쉬운 포함된 걸로 기억한다고 하네. 키트님께서. 바랄라 얼티에 있었어요? 음. 그랬었나요? 자, 어쨌든 저도 뭔가에 끼워져가지고 같이 구입하긴 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30프레임 게임은 지금은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 해서 그랬는데 상관없는 분들 30프레임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신디게이트입니다. 자, 어쌔신 크리드 신디게이트고요. 신디게이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신디게이트도 초기에 최적화 문제나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게임이니까 유니티만큼 한번 해보시기 했겠어. 바랍니다. 유니티가 최고지. 멀티로 하면 괜찮은 게임. 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크로닉스죠. 저거 세 개 묶어서 파는. 크로니클스로 해서 러시아, 인도, 이제 중국 이렇게 해서 세 개인데 네, 맞아요. 기존의 어쌔신 크리드하고 다르게 횡 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죠. 2D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그 플랫포머 액션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퍼즐 게임에 가까워요. 맞아요. 퍼즐 게임에 왜냐면, 가까워요. 네, 그 부분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면 방탈출 머리를 좀 게임 써야 같아. 되거든요. 그렇죠. 방탈출 게임.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임이고 맞아요. 막 싸워서 이렇게 적을 다 무찌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숨을 때는 숨어주고 아이템도 잘 이용해야 되고 적의 시선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밌었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거를 제가 옛날에 플레이했었는데 약간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거 그 라라 크래프트 고랑 지금 결이 비슷한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다르지. 라라 크래프트 고는 탑뷰라고 그래야 되나? 퍼즐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기존의 어쌔신 크리드하고는 다른 느낌이지만 좀 다른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고
잠입한다라는 느낌도 좀 잘 살려져 있거든요. 그렇지. 감옥이 있으면 감옥에 숨어갔다가 뭐 그쵸. 제스도 지나가면 뒤에서 딴다거나 이게 중급판을 제가 해봤는데 중급판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깔끔했어요 게임 자체가. 그쵸.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웠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쉽다는 느낌도 없었고. 네, 당시에 나올 때는 일단 인디 게임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한 맞아요. 편당 한 20불? 약간 안 됐던 거 15불, 20불.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10,000원. 그러니까 세개 만원보다는 묶음에 좀더 줬을걸? 4만 얼마였지 않나?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한 편 나올 때마다 그때 따로 샀어가지고 한 편당 한 15불, 2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름대로 괜찮던 게임이고요. 이번에 세 개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11S입니다. 자, 드론캐스트 11의 완전판이기도 하고 열화판이기도 한 약간 애매한 작품이긴 한데 그 원래 원작이 있었던 게 11이고 그게 스위치로 나왔던 게 11S인데 그걸 다시 가져온 게 11S인 거고요. 엑스박스판은 이미 발매가 됐었고요. 그 게임 패스판으로 이미 출시가 풀렸었고 이번에 플스판도 PS 디럭스로 카탈로그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해보시면 되고요. 11 오리지널을 했던 분들이면 이게 추가 시나리오라든지 뭐 2D로 플레이하는 걸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벤트 음성도 들어가고 오케스트라 OST 이런 것들도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해봐도 괜찮긴 한데 문제는 10이라고 세이브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오래 걸리는 게임을 다시 하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드론캐스트 한글화 돼 있으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키튼님께서 어쌔신스 크리드 3편 리마스터는 오디세이 시즌 패스에 포함된 거라고 하시네요. 네. 오디세이에 있었나요? 어쨌든 네. 뭔가를 사면서 꼽사에 끼어가지고 저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뭐였는지 잘 기억을 못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큐빌더즈 1하고 2입니다. 네, 드캐빌더즈 1, 2가 둘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 패스는 이미 들어왔었던 것 같긴 한데 자, 드림캐스트 빌더즈 처음 나올 때는 마인크래프트 짝퉁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마인크래프트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 네. 이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셨던 분들, 선입견 때문에 안 해보셨던 분들이면 꼭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노가다 게임이에요, 노가다 게임. 네. 노가다 게임인데 나름대로 재밌죠. 네. 건축도 적당히 하고 적과의 전투도 적당히 재밌고 마인크래프트랑 다릅니다. 이거 노가다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다른 게임이니까. 네.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스러운 재미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미디엄이라는 게임입니다. 뭐? 아니야, 잠깐 득회 히어로즈부터 해야지. 드케 히어로즈. 네, 득회 이번에 히어로즈 1하고 득회 시리즈가 2입니다. 좀 많습니다. 득회 히어로즈도 1, 2 다 들어왔습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했고 2는 확실히 좀 재미가 재밌었죠. 있었는데 네네. 드래곤 퀘스트하고 무쌍 시리즈를 좀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무쌍보다는 그냥 액션 RPG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드래곤 퀘스트를 액션 RPG로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나름대로 할만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곤 퀘스트스러운 재미들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득회 팬들이라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미디엄입니다. 자, 미디엄 처음 나올 때 게임 패스로 이미 출시가 됐었던 처음 데이원으로 나왔었던 게임인데 네. 당시에는 한글이 아마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글 아닌 걸로 플레이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중간에 아마 한글이 업데이트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플스로는 못했었지만 이번에 PS 카탈로그로 풀렸으니까 무료 풀렸으니까 해보시도록 하시고 두 개의 세계, 현실 세계하고 뭔가 심령 세계 같은 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니까 한번 공포 요소가 있긴 한데 공포 요소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오히려 추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니까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가볍게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엑스박스 골드 무료 게임입니다. 윈드바운드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으로 골드는 이제 더 이상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의미 없죠. 네, 골드는 이제 너무 의미가 없어져서 자, 윈드바운드라고 해서 생존류 게임이고요. 약간 젤다스러운 느낌의 그래픽 감성도 좀 있긴 한데 실제 게임 감각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냥 생존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들입니다. 첫 번째는 에빌입니다. 자, 에빌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마피아 게임이고요. 중세 정도 느낌을 배경으로 하는 마피아 게임인데
어몽어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마피아 게임 중에 각 캐릭터가, 각 플레이어가 직업을 랜덤하게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목수가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사가 될 수도 있고, 탐정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직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고, 스킬 같은 게 다르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는 퀘스트를 부여받아서, 그 퀘스트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걸로 뭐 아이템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밤이 되면은, 일반인들은 이제 자고, 이제 마피아들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특한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요. 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요. 왜냐면 낮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뭔가를 하기가 힘들고 퀘스트 하기도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단서가 너무 안 주어집니다. 누가 범인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고 왜냐면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 죽음이 이미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좀 약간 힘든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표하면 내 감에 제가 범인인 것 같아. 이런 애로 투표해가지고 목매달고 이렇게 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몽어스하고 다르게 3D 맵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몽어스는 누가 죽인 걸 이렇게 직접 보긴다든지 남의 움직임들을 파악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낮 시간 동안에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에 일어난다 보니까 누가 뭘 하는지를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제대로 구현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뭐 버그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친구 많은 인싸분들은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하루 첫날 이제 발매됐을 때 첫날 해보고 바로 접은 게임입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스콘입니다. 자, 스콘 정말 기대작이었는데 광속으로 실망하고 1시간 만에 때려준 게임이고요. FPS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냥 퍼즐이었죠. 3D 퍼즐 플랫포머 게임, 어드벤처 게임에 가깝고요. 이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HR 기거 느낌, 에얼리언의 그 이제 컨셉 아트 맡았던 그러니까 비주얼 맡았던 그쪽 그 작가죠. 굉장히 괴기스러운 약간 특이한 느낌의 그 그림을 많이 보여줬던 요 느낌을 살려가지고 그 오마주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길 찾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게임 자체가 설명이 너무 없어서 너무 난해합니다. 퍼즐 어드벤처인데 그 퍼즐의 기믹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뭘 하라는 거지? 이걸 알기가 힘든 게임이라서 너무 불편했던 게임이고요. 1인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멀미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길 자체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직관성이 너무 떨어졌던 게임입니다. 이런 류 좋아하시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저는 패스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리뷰들도 그렇고 다른 유저들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재미라도 있으면 되는데 너무 난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건파이어 리본입니다. 약간 캐주얼한 분위기의 FPS 게임이고요.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데스를 FPS로 옮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거 감각은 보드랜드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요. 그래픽 네. 느낌이라는 것들은 보드랜드에 가까운 느낌이고 약간 아쉬운 거는 발사하는 타격감은 좋아요. 총을 쏘는 타격감은 좋은데 그게 맞는 피격 타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구려요. 네, 그러니까 적이 맞는 느낌이 별로 잘 안 살아요. 내가 쏘는 느낌은 잘 사는데 그리고 그래픽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뭐 이런 류 게임으로서 나쁘진 않은데 한글화가 좀 대담한 느낌이에요. 이게 한글화는 됐는데 이 중국 게임인 것 같은데 간자체로 이렇게 돼서 번역이 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데스라고 치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특수 능력 버프 같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중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자체로 나와요. 한자가 아니라 그 중국 그 백화문체 네. 한자체로 나와서 여러모로 좀 만들다만 느낌 그런 게임이고 한 1시간 반 정도 플레이해서 약간 파고드는 들만한 부분은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제가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 과제 구성이 개판입니다. 음. 자, 이게 도전 과제 신경 안 쓰고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게임 하다 보면 한두 개씩 이렇게 신경 딱 뜨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잖아. 도전 한 과제 번씩. 뜨면 사실은 도전 과제 나름대로 떴다 뭐 이런 거. 그 나름대로 좀 이제 좀 더 하게 만들고 안 할 게임들도 때려치울 게임도 도전 과제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좀 더 하게 만드는 이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짜증났던 게 뭐냐면요. 도전 과제 점수가 보통 제아동님 도전 과제가 보통 한 게임 하면 100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도전 과제가 점수가 몇 점이에요? 뭐 30점인 경우도 있고 뭐 좀 후하다 싶으면 50점, 60점 주는 경우들도 좀 원래 있죠. 그렇잖아요. 네. 자, 이 게임이 제가 처음 5개 설마 땄던 5점 줘? 아니요. 제가 처음 도전 과제를 초반에 총 5개를 땄거든요. 네. 이 5개 도전 과제를 다 합치면 몇 점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10점. 자, 제한호님 맞춰보세요. 빵점. 6점이었어, 6점. 6점은 뭐야? 3점 2번 주냐? 아니, 1점짜리 도전 과제 4개하고 2점짜리 도전 과제 1개. 아. 그러니까 와. 도전 과제를 5개를 땄는데 6점이었던 거야.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고 한 1분, 2분 만에 100점씩 주기도 해요. 시작했다고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100점 스타트 주고 했다고 시작하는 주는 경우도 경우들도 있어. 있어. 그러니까 자 다음 좀 이따 바로 소개할 그 프로그 디텍티브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얘는 시작하고 2분 만에 100점을 줍니다. 50점 줬어. 50점. 시작하고 방에서 첫 번째 방에서 돋보기를 잡아서 드는 순간에 바로 50점 이렇게 줬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야 이씨 그래서 때려쳤던 게임 금파이어 리본인데 도전과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아, 1점은 좀 어. 그렇다. 어쨌든 도전과제 때문에 마음 상했던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프로그 디텍티브입니다. 제가 올해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병맛 게임이고요. 가장 그래픽이 구린 게임이에요. 개구린 게임인데 주인공도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예요. 프로그라서. 킥보드 타고 있어 개구리가. 개구리 탐정이고요. 일단은 추리 게임이에요. 디텍티브니까 추리 게임인데 음악도 단조롭고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글화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아쉬운데 한글화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너무 구린 게임이고요. 네. 다만 유일한 장점은 시작하고 2분 만에 50점짜리 도전 과제를 준다는 거. 그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도전과제는 좀 후하네요. 그럼요. 건파이어 리본보다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문스카라는 게임입니다. 자, 문스카 2D 횡스크롤 게임이고 약간 흔히 말하는 2D 소울 되게 많이 쏟아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메트로베니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메트로베니아 느낌보다는 예전 악마성 느낌. 그러니까 슈퍼미컴이나 그 시절의 악마성 느낌과 소울류를 섞어 놓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 있고 죽으면 소울 떨어지고 패링이 중요한 이런 느낌의 부분이 감각이 이제 소울류 느낌에 가까운데 난이도는 상당히 높고요. 네. 굉장히 다크합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를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글화도 안 돼 있고 약간 뭐 움직임 자체는 괜찮은데 네. 전반적으로 너무 난해한 게임이었고요. 그래픽이 이게 2D 도트 그래픽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3D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도트로 이렇게 뭉개서 2D처럼 표현되도록 도트 그래픽처럼 표현되도록 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다음에 소개할 시그널리스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썼는데 요거는 다음 게임 할 때 그 시그널리스 얘기할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그널리스입니다. 자, 시그널리스 요거는 이제 한글화까지 다 됐고요. 약간 독특한 게임인데 그 외우주 탐사를 가서 이제 그 외계 우주선에서 그 세계를 탐험하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 어드벤처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탑뷰로 진행되는 게 기본인데 약간 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스토리 같은 거 조각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중간중간 파트에 따라서 횡스크롤처럼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1인칭 시점 이런 걸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왔다 갔다 해서 나름대로는 잘 맞는 게임이고요. 소재나 연출, 음악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배경음악이나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스토리 전개도 괜찮은 편이고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거는 이 그래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문스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3D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도트를 뭉개서 2D 도트 그래픽 게임처럼 옛날 레트로 게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차라리 제대로 2D 도트로 만들면 깔끔한 도트로 만들면은 오히려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2D 도트 찍으면 개노가다잖아. 그렇지.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3D로 그냥 깔끔하게 만들면은 깔끔해져서 좋은데 3D로 잘 만들려고 하면은 그럴 실력도 안 되고 또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걸 어중간하게 3D를 만든 다음에 그걸 2D로 이렇게 도트를 뭉개는 방식의 그 약간 유사 레트로 느낌, 위도 레트로 느낌으로 해서 나오는 게임들이 요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텍스트 같은 경우에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글자가 보는 게 피곤해요. 조금만 플레이해도 눈이 아프고. 그나마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스카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는 따로 처리해가지고 텍스트는 안 뭉개지는데 네. 이 시그널리스 같은 경우는 연출 때문에 그런 건지 텍스트까지 뭉개버려가지고요. 글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류는 취향이 맞으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도트 뭉개는 이런 게임들이 너무 싫어서 예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나왔던 게임인가요? 루트 리버도 그런 류 게임이거든요. 3D로 만들어 놓고 도트를 뭉개가지고 도트 게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게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발 더 이상 이런 게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소마입니다. 자, 소마하고 다음번에 소개할 암네시아 시리즈까지 다 같은 제작사의 게임인데 네. 요거 기본은 이제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약간의 공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 무서운 적이 나오는 이런 공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공포를 주는 그런 게임이고요. 제작사는 프릭셔널 게임즈입니다. 요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마, 암네시아 컬렉션, 암네시아 리버스타, 프릭셔널 게임즈인데 이쪽 제작사의 특유의 그 조작 체계가 좀 있어요. 기본 3D FPS 그러니까 FPS는 아니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은 옛날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미스트라든지 이런 쪽 그 게임처럼. 그래서 각각의 조작을 할 때 내가 문을 연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문 근처에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 근처에 가서 잡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몸을 돌리는 당기거나 내가 몸을 당기거나 이제 스틱을 움직여야 문을 당기는 이걸 직접 해야 돼요. 밀어서 연다 그러면 미는 거를 직접 해야 이렇게 열리는. 상당히 귀찮네요. 이 조작이 사실은 조금 귀찮아요. 예를 들면 서랍을 열고 싶다. 그러면 서랍에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라 서랍의 근처에 가서 서랍을 잡아야 돼. 잡고 이걸 당겨야 돼. 이게 그 PC로 해서 마우스 조작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패드로 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콘솔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콘솔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PC로 하면 한글 패치가 가능해요. 이 기본 영문판이거든요. 근데 소마도 마찬가지고 암네시아 다 마찬가지인 게 PC로 하면은 한글 패치가 가능하고 스팀판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이 게임 패스 쪽 PC 윈도우 쪽도 다 한글 패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실 분들은 PC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암네시아 같은 경우는 꽤 잘 만든 공포 게임이고요. 소마도 그럭저럭 괜찮고 암네시아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잘못 만든 게임이에요. 내용도 난해하고 무섭지도 않고 게임은 불편하고 이래서 조금 암네시아 리버스는 아쉬웠던 게임인데 두 개 암네시아하고 소마는 괜찮은 게임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페르소나 5 로얄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페르소나 5 더 로얄이고요. 플스로 이미 나왔지만 이번에 플스5판과 이제 엑스박스판, 스위치판까지 같이 나오면서 기존의 DLC가 다 추가됐기 때문에 기존에 플레이했던 유저들이라도 다시 플레이하기 괜찮은 게임인데 우리가 이걸 또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치, 너무 많이 했어. 페르소나 5도 했고 로얄도 너무 했는데 길어. 이걸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이 긴 게임을 다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하고 있긴 한데
2시간쯤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언제 정주행하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든 게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이거 저희가 잠시 후에 자, 오늘 리뷰할 게임이고요. 이번 달에 나온 게임 패스 게임 중에서 거의 아까 방금 소개한 페르소나 5 로얄과 같이 거의 탑 클래스 이 게임입니다.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 소식이래. 다음 게임은 팬텀 어비스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게임인데 이거 한글화도 다 되어 있고요. 1인칭으로 진행되는 파쿠르 유적 탐사 게임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전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같이 유적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적의 제일 마지막에 유물이 있는 거죠. 그 유물을 탐사하는 게임.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 그 유물을 가질 수 있는 건 전 세계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저게 중간에 함정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3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3번 하면은 죽어서 아예 그냥 실패로 돼서 다음 유적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마지막 그 유적을 찾아가는 이런 게임이고 내가 게임을 하면 옆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거 보면서 내가 이제 조심조심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쨌든 예전 전이도 그런 느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나도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인칭이다 보니까 멀미는 좀 심한 편인데 독특한 게임이니까 한번 플레이해 보시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달 무료 게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번 달 공짜 게임 뭐 나와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